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불법 체류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최저 기온을 기록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낮은 기온이 예상돼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가 한미 양국의 공조수사로 검거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살해범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아침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1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경기 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 지급합니다. 토요일 밤 남부 하늘에 중국의 퇴역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한 불덩이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킬라우에아 화산이 또다시 분할을 시작해 최고 수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우선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행정부 때부터 주장한 오랜 공약으로 이번에는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출생 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 1명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만 그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 각종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행정부 때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해왔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하 아동은 약 440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으며 출생 시민권이 불법 체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전 차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여행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등 30여 개 나라에서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이는 미국의 사회적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과거에 추방됐다 다시 미국으로 미입국한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여성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로 2018년 애리조나를 통해 미입국한 후 며칠 만에 추방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그는 연방 국경요원의 감시를 피해 뉴욕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3년에는 브루클린 망명신청자 보호소에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22일 코니아일랜드 지하철역에서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옷에 불을 지르고 여성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CCTV 영상에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과 용의자가 유유히 도망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여 구금 중이며 브루클린 검사들은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피해 여성을 이유 없이 불태우고 그 고통을 지켜본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저기온을 기록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낮은 기온이 예상돼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25도였으며 주중에는 점차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아침 시간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적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매우 낮은 기온으로 인해 기상특보일로 지정됐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로 어제 아침 기온은 화씨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약간 올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5도에 이르렀습니다. 주중에는 기온이 매일 점차 상승해 금요일쯤 평균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요일 아침 시간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의 적설량은 많지 않으며 주로 얇게 덮이거나 최대 1인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가 한미 양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거주 지역 첩보를 입수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지난 20일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후 전세 사기를 설계해 62억 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45세 최모 씨와 49세 남모 씨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4월에서 2023년 4월 사이에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미국으로 도망와 애틀란타와 시애틀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 거주 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 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외교보안국 서울지부, 세관 국경보호국 등의 공조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문화 교류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아침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지 맨지오니는 지난 4일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맨지오니는 자신의 유죄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그는 붉은 스웨터에 흰 셔츠,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출석했으며 손과 발은 물론 몸통까지 모두 완전히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맨해튼 지방검찰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맨지오니의 변호인 카렌 프리드먼 에그니필로는 맨지오니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덮기 위해 맨지오니를 저격하고 있다며 이 젊은 청년은 인간 탁구공 취급을 받는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에그니필로는 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맨지오니를 테러리스트라고 공개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테러리스트, 살해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그니 필로 변호인은 맨지오니가 총격 살해범이라는 증거를 즉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검사 측은 최대 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법정 심리는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로 판사는 보석금을 1달러로 설정했으나 이는 맨지오니가 연방 구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치입니다. 맨지오니는 현재 연방 차원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유죄 판결 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뉴욕주 법원에서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1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쓰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11월 PCE 가격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2달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미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인 2% 물가 상승률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에서 9월 3개월 연속 2.7%에 머물렀지만 10월에서 11월 2.8%로 높아지며 둔화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앞서 발표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로 10월 상승률 대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결국 연준도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금리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매파적으로 정책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경기 부양 환급 크레딧 RRC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 지급합니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있음에도 RRC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해 내년 1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송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RC는 경기 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신청할 경우 놓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자동 지급 대상은 2021년 세금 보고를 마쳤지만 환급 크레딧란을 공란 또는 0으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IRS는 최대 $1,40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지급액은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말부터 송금이 시작되며 대다수가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신고 시 기록된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또는 IRS에 등록된 주소로 보내는 수표 형태입니다. IRS는 지급 완료 후 안내 서신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가 현재 폐쇄됐더라도 납세자는 추가 조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 실패 시 은행이 자동 반송하면 IRS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발행합니다. 이번 리베이트 크레딧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조와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RS는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액 공제 및 세금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직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제출 기한 2025년 4월 15일 내에 신고를 마치고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수준이 미미하거나 경제 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남부 하늘을 가로지른 불덩이들이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의 퇴역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밤 남부 하늘을 가로질른 불덩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와 북동부에서 드론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더욱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사실 중국의 퇴역 위성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성은 밤 10시경 뉴올리언스 상공에 진입했고 미시시피, 아칸소, 미주리 상공에서 불타며 분해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유성이 분해되며 작은 불덩이들이 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일부는 이를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성은 중국의 스페이스뷰라는 회사에서 이미징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를 단순한 우주 쓰레기라고 설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는 일은 매우 흔하며 매년 200에서 400개의 물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한다고 미국 해양대기청은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는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바다로 떨어지며 약 3만 개의 큰 우주 쓰레기 조각들이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추적하기 위해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칼라우에와 화산이 또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으로 인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며 화산재와 먼지로 인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하고 있다고 연방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오늘 새벽 2시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으며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즉시 폐쇄되고 킬라우에아의 화산 경보 시스템은 주의 수준에서 최고 수준을 의미하는 경고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분화의 초기 단계는 항상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이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촬영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킬라우에아 화산 칼루아펠레 칼데라 정상인 하레마우마우 기지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위험 요소로는 용암과 물이 만나며 발생하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높은 농도의 화산가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은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주변까지 이동하며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화산재 등으로 인해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격한 산업 변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판매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회사는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닛산의 동맹사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사업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사장인 토시히로 미베는 6월까지 공식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새 회사의 시장 가치는 총 $500 이상 규모로서 토요타 자동차와 폭스바겐 에이지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또한 새 회사의 합병 이후 자동차 약 80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닛산은 분기 손실 93억 엔으로 인해 9,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때문인 일부 수익성 악화를 반영해 닛산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병 가능성 뉴스가 보도된 후 닛산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혼다는 4월, 3월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순이익이 20% 가까이 감소했으며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나 합병 뉴스 이후 혼다의 주가도 3.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합병은 업계 전반에 걸친 통합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방정부가 추진해오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대학 졸업자 약 3,800만 명이 학비 관련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 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기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추진하다 폐기하기로 한 두 방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년 임기 동안 생활고를 겪는 미국인 약 490만 명의 대출을 탕감해 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악의적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퀸즈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정 직후 7번 전철 61스트리트 우드사이드역에서 911 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칼에 찔린 37세 남성과 26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26세 남성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37세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뉴욕 시내 전철은 25일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새해 전야인 31일에는 7번 전철을 비롯해 각 전철별로 저녁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이 증편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버스는 24일과 31일에 퀸즈를 제외한 지역 일부 노선이 단축 운행되며 25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일요일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4일 정상 운행, 25일 일요일 운행 스케줄에 이어 31일 오후 시간대 맨해튼 방향과 1월 1일 자정부터 롱아일랜드 방향의 운행을 각각 증편합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노조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지난주 12일과 13일에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 공장 노동자들, 동부와 서부 해안 항구 도시 항만 노동자들, 비디오 게임 업계 직원들, 라스베거스의 호텔과 카지노 노동자들의 대형 노조들이 파업으로 사주 측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모두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노조 결성을 시작해 그 후 권익투쟁과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